양도에 대한 유로서 과세대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해요. 가정하면서 여기 팔다에 들어갔으면 양도입니다. 팔다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내용으로서 요약집 보시면은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02쪽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양도인 경우, 이 말은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하였으니까 팔다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3번 양도로 보지 않은 경우는 팔다가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볼 때 먼저 팔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죠. 그런 문장을 쭉 가볼 때 매도, 매각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 교환이죠. 교환에 대한 내용도 팔다예요. 팔다에 대하니까 교환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양도 하시면 되는데 두 개만 조심하세요. 두 개 조심하실 거에 대한 이로서 토지 경계 변경 이 말 나오고 공간 구조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명칭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거기다가 포인트 잡지 마시고 토지 경계 변경 이 말이 있고 끝에서 교환 이 단어 있으면 이제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토지 경계 변경이란 말은 토지의 지번을 올바르게 정정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바꾸는 걸 말합니다. 토지의 지번을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바꾸는 것은 자기 것 자기가 가져가는 거 아니며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토지 경계 변경 나오고 뒤에가 교환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환의 취소 이 말이 있으면 취소 단어 생각하시면 돼요. 취소니까 소급에서 무효죠. 교환을 소급에서 무효됨으로써 교환의 취소 이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토지 경계 변경, 교환의 취소 이 말이 없는 교환이 나왔던 문장에 대한 내용은 양도다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토지 하필 목적으로 한 교환 그랬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 토지 경계 변경, 교환 취소 이 말 없죠. 이 말 없으니까 이 토지 하필 목적으로 한 교환은 양도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배우자 간, 직계존 비속 간, 동등가에게 부동산 교환 이렇게 나왔으면 이도 마찬가지 양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팔다에 대한 요소 볼 때에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이것도 팔다죠. 그 내용이 뭐냐? 대물 변제. 문장에서 대물 변제 있으면 양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 대물 변제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이혼시, 유자료, 지급 가름하여 과세 대상물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유자료를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으니까 대물 변제로서 양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내용을 잘못하다가 혼동될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도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포인트는요, 유자료 지급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하세요. 유자료 지급 있으면 양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경매 당하다 있으면요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양도입니다. 그런데 경매란 말이 나왔으나 뒤에서 자기 경락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자기 경락이니까 소유권 자기가 가져온 것으로서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볼 때 경매 단어 있고 자기 경락이라는 의미가 없다면 그 문장은 양도, 자기 경락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그때 이제서는 양도가 아니다 라는 이로써 하시면 될 것이고 수용에 대한 내용도 양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채무 이 말 나왔다면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양도입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 이 말이 있으면서 뒤에가 채무 외 나머지로 끝났다면 그때는 증여입니다. 증여니까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요 내용으로서 볼 때 배우자 간이니까 배우자끼리, 또 직계 좀 비속간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대표적이죠. 아버지와 아들끼리에서 소유권 넘어갔다고 했을 때에 일반적 경우로서 상식적 내용으로서 아들한테 돈을 받을까요? 한쪽 배우자에게 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이 말 나왔으면 그때에 대해서는 몇 개 조심하시고 끝말은 증여 추정입니다. 이제 조심하실 것으로서 말씀해 주면은요, 이렇게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 가지고 아버지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내역을 은행 잔액증명서에서 입증해 줬어요. 그럼 그때는 대가성 있다는 것을 은행에서 입증해 줬죠. 그럼 뭘까요? 양도입니다. 이제 문장 가볼 때에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이 말 나오면서 대가 입증 이 말이 나왔다면 그때는 양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 오른쪽 페이지에 적어졌어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03쪽에서 박스에 적어진 내용입니다. 또 다시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이 말 넣으면서 경매가 있어요. 경매는요, 법원서 돈 줬다는 것을 입증해 주죠. 그러면서 경매 이단에 있으면 그때 끝말도 뭘로? 양도로서 갑니다. 또다시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이 말이 있으면서 파산 선고 이단에 있으면 이 파산 선고란 말은 법원에서 빚 갚았다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단어예요. 법원에서 입증해 줬으니까 이 경우도 뭘로? 양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이 말 넣으면서 교환 나왔어요. 교환 나왔으면 이 교환은 등기부에 의해서 대가 있었다는 것을 서로가 바꿨다는 것을 입증해 주죠. 그러면서 교환 나왔으면 여기도 양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대가 입증, 경매, 파산 선고, 교환 이 단어가 있으면 끝말은요 양도. 다시 반대적으로서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이 말이 있으면서 대가 입증, 경매, 파산 선고, 교환 이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일반적 경우로서 증여로 갑니다. 증여 추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부담부와 채무와 채무 이해를 다 합쳐서 증여 추정 갑니다. 그 내용이 앞에 적어졌죠. 박스 위에 적어졌잖아요.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부담부 증여는 부담부와 채무와 채무 외의 부분을 합쳐서 뭘로? 증여 추정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볼 때 무상 나왔어요. 무상이었으면 대가 없죠. 그랬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라고 될 것이고요. 그건 102쪽에 적어졌어요. 102쪽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서 기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니은에서 문장 쭉 가볼 때 신탁 단어 있어요. 신탁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가서요.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이 증여잖아요. 그래서 신탁 단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신탁 단어와 교환 단어가 겹쳤으면 신탁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신탁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디귿에서 담보 제공했다고 해서 소유권 넘어간 건 아니죠. 양도가 아니에요. 또 민법에서 배울 때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은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양도, 담보 이 단에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가 양도, 담보 이 말이 나오면서 또는 담보 이 말이 나오면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건 대물 변제예요. 그때는 양도입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가 없이 담보, 양도, 담보 이 단어가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그때는 양도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니을에서 분할 이 말 나왔으면 양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양도가 아닌데, 만약에 뒤에서 또는 앞에서 지분 변경이 있다 이 말 나왔으면 재산의 변화가 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입니다. 그리고 또 환지 처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고, 보류지 충당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인데, 조심하실 점으로서 환지의 매각, 보류지 매각 이 말 나왔으면 양도다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 의해서 소유권 환원되다, 매매하였던 원인이 법을 어겼음으로써 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효라고 됨으로 인해 자기 것 자기가 가지고 온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됩니다. 문장에서 매매, 원인, 무효, 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나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이 말이 나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양도입니다. 왜? 법에 맞게끔 소유권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로서 양도인가 양도 아닌가 봤으니까 이제 문제 충분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문제 풀어드리면은 160쪽에서 6번 문제, 양도세 과세 대상 틀린 것 1번. 거기에 약간 가려는데 무상 나왔죠. 무상 나오고 뒤로 쭉쭉쭉쭉 가보니까 거기에서 뭐 대가성 있는 내용들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러면 끝말은 뭐였어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다시 2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지상권 양도 나오죠. 뭐 이거 과세 대상이다. 맞고요. 3번. 건물과 함께 영업권. 자, 영업권 앞에 형체 만들었죠. 그러면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 대상이다. 맞고요. 4번에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만으로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 어떤 말 나왔어요? 이용 나왔으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기타 자산,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과세 대상 맞죠? 그 다음에 5번 임차권 나왔는데 앞에가 등기된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양도 과세상 아니다 해야죠. 이다 있으니까 틀렸죠. 그런 일로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8번 갑시다. 8번에서 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틀린 것 1번. 상장법인 소액주주. 자, 상장법인은 소액주주는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세 대상에 넣지 않았어요. 누가 되냐면 대주주. 여기는 소액주주로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과세되지 아니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 나왔죠. 그리고 쭉쭉쭉쭉 가보니까 뒤에서 채무 불이행이란 말 없죠. 그러면 여기 담보에 대한 내용이니까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끝말은 양도가 아니다. 양도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영업권 넣으면서 뒤에가 고정자산과 함께 형체 만들었죠. 형체 만들었으니까 양도세 부과 된다. 맞죠? 4번에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를 판매한 경우 어느 목적이었어요? 판매 목적. 부동산 매매업자였으니까 벌써 판매 목적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한다 틀렸죠? 양도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5번에서 지적
경계선 변경. 이 지적 경계선 변경이 바로 토지 경계 변경이에요.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교환 나왔죠. 그래서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양도세 보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D페이지로 가져서 10번 양도 모두 몇 개인가? 기업 거기에 쭉 가보니까 분할 나왔죠.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수용 나왔죠. 양도. 그 다음에 디귿에서 유자료 나오죠. 뭘까요? 양도. 그 다음에 니을에서 분할 나왔죠.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서 소세의 물납. 자, 이게 단용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상기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 재산세 물납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이었을 때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하게 했을 때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물건 들어갔죠. 그리고 부동산을 지자체에게 소유권 넘겨주고 재산세를 다 납부했다는 거예요. 현금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대물변제. 대물변제니까 소세 물납에 대한 용도 양도입니다. 양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읍. 비읍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어떤 단 하나가 탁 튀어나옵니까? 신탁. 그 다음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시옷 양도 담보. 양도 아니다. 그리고 이응 매매 원인 무효 이렇게 나왔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지읒에서 환지 처분 보류지 충당 였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양도인 걸 골라라 했으니까 니은 디귿 미음으로서 3개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양도 잘못된 것은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양도 잘못된 것. 1번에서 양도라 하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왜 이 말이 나올까요? 사실과세거든요. 사실과세니까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그 자산이니까 과세 대상물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맞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부담부 증여 이만 나왔죠. 이만 나오면서 뒤로 쭉쭉쭉쭉 가보니까 그 밑에 줄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 나왔죠.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도니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맞죠? 3번에서 문장의 지문은 엄청나게 길었으나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오른쪽으로 쭉쭉쭉쭉쭉 가보니까 그 밑에 줄에서 유자료 지급 나오죠. 유자료 지급 이 말 나왔으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서요. 양도로 본다. 맞죠? 이렇게 해주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집이 제 문제집인지 안 망인데 제 문제집 아니에요. 저는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문제집 원고 못 써요. 하나 문제 푸는 능력은 있어요. 그대로 푸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유자료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양도. 됐죠? 그 다음에 4번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 나왔죠. 위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만 자 여기까지 보니까 담보 나왔으니까 양도가 아니죠. 그런데 양도로 본다 해서 틀렸죠. 다시 이제 그 옆에 채무 불이행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양도. 그런데 끝에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전자 후자 다 틀렸네요. 그 내용으로서 답이 4번 되겠죠.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환지 처분 나왔죠. 그랬으면 양도가 아니다. 또 뒤에서 보류지 충당 이 말 나왔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맞죠? 전자 후자 다 나와서 맞고요. 12번에 대한 내용은 안 풀어야 되는데 풀어줄게요. 왜 그러냐면 모르셔도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풀어줍니다. 이 내용을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민법 내용의 큰 틀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모르셔도 된 내용으로서 세법에서는 버리시면 됩니다. 자, 2번을 버리세요. 2번 삭제하세요.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법으로서 공부했다 그러면 민법 큰 틀이 깨져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하였으면 유동적 무효를 했죠. 이 틀이 깨져요. 이 틀이 깨지니까 그 내용을 버리세요. 하찮은 과목에서는 버려야죠. 큰 과목에서는 알고요.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 2번 버리시고요. 세법에서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 버리시면 되고, 이제 풀어지는데 양도 해당하는 것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어떤 단어 튀어나왔어요? 신탁 나왔죠? 그러면 양도가 아니다. 답 아니고요. 3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분할 나왔죠? 그러면 양도가 아니다.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판매 목적 이렇게 나왔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적법하게 나왔죠. 법에 맞게끔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양도. 뒷내용 볼 필요 없어요. 적법하게 이것만 보고 되면 돼요. 답은 5번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갑시다. 14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모두 몇 개인가? 기억에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 나오면서 80 나왔죠. 숫자 나왔죠. 그리고 뒤에가 주식 나왔죠. 자, 부동산 나오면서 숫자 나오고 주식 나왔으면 기타 자산 하세요. 그래서 그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 맞게 적어져요. 여기에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으나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법에 대한 내용이 주식 세법입니까? 부동산 세법입니까? 부동산 세법이니까 주식에 관계된 내용들은 맞게 적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써 기억에 대한 내용 부동산 나오고 주식 나왔으면 그 다음에 보자마자 기타 자산 하세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영업권 양도. 그러면 영업권 앞에 형체 안 만들었죠. 그렇으니까 이건 무채자산권으로서 양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디귿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부동산 물건 나왔죠. 그리고 대물 변제였으니까 양도. 그리고 니을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토지 상환 채권, 채권 앞에 상환자 있고 부동산 나왔죠. 여기다는 부동산 취득권으로서 양도. 그리고 미음에서 이용 해용권 나왔죠. 그랬으니까 여기다 내용도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됩니다. 그러면 몇 개냐면 4개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이 기출문제니까 풀어줄게요. 양도 옳은 것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신탁 나왔죠. 양도 아니고요.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유자료로 나왔죠. 뭘까요? 양도. 답은 2번. 3번에서 지분 변경 없이 뒤에서 분할 이렇게 나왔으니까 양도가 아니죠. 또 그 밑에 줄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 분할 나왔죠. 양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서 경매 이 말 나왔으나 뒤에서 자기가 재취득 그랬으면 자기 경락 의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양도가 아니다. 5번 매매 원인 무효소 이렇게 나왔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16번도 기출문제니까 풀어줄게요. 거기서 양도인 것은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환지 처분 나왔죠. 양도가 아니다. 2번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고 뒤에가 채무
나왔으니까 양도로 되겠는데 뒤에가 제외 부분 나머지 나왔죠. 그랬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채무로 끝나야 양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양도 담보 나왔죠. 그리고 뒤에가 채무 불이행 나왔죠. 뭘까요? 양도. 답은 3번. 4번 매매 원인 무효 소 나왔으니까 양도 아니고요. 5번에서 경매 나오고 본인 재취득 자기 경락 의미가 있으니까 양도가 아니다로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대한 내용은 농지 교환에 대한 내용으로서 비과세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에 잘 나오지 않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요약집 보면서 해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18번 문제는 풀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일회성 문제입니다. 일회성 문제는 안 푼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19번 문제에 대한 내용도 풀지 마세요. 세법에서 계산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한 문제에 나왔던 계산 문제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 내용을 풀었다 그러면 6분 내지 7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풀었던 계산 문제는 풀고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계산 문제라면 풀지 마세요. 그래서 18번과 19번 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20번 보죠. 20번에 대한 내용이 기출문제니까 풀어드리겠는데 거기에서 먼저 문제 봅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틀린 것.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잡아라. 이 내용이 문제로서 1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부부 나왔죠. 그 다음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동일 세대. 맞죠? 그 다음에 2번에서 해외 이주 나왔죠. 이랬으면 축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이 말이 있음으로써 2년 보유 갖췄죠. 그리고 거기 윗줄에서 1주택 나오죠. 자, 1주택 2년 보유 갖췄으니까 끝말은요. 비과세 된다. 맞죠? 아까 그랬잖아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를 다 갖춰야 하고 팔았어야 비과세니까요. 자, 2번 맞고 3번 갑시다. 3번에서 3번 줄 쭉 가보니까 끝에서 혼인함으로써 2주택. 그랬으면 몇 년 내 팔까요? 5년 내 먼저 양도주택. 자, 5년 내 먼저 양도주택이 1주택이죠. 그럼 여기서 1주택 갖췄어요. 그리고 가로 보니까 보유 4년, 보유 2년 이상 됐죠. 자, 1주택 2년 보유 갖췄으니까 어떨까요? 비과세. 끝말은 비과세 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4번으로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다가구 주택 나왔어요. 그러면서 구획된 부분 이 말이 있어 없어요? 국어 공부를 잘하신 분은 없다 하고요. 국어 공부 못하신 분은 있다 그래요. 있어 없어요? 저도 어거지죠. 없네요.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럼 다가구 주택 나오고 그 뒤에서 하나의 매매단이 나왔죠. 하나의 매매단이란 말은 통째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통째이니까 전체란 얘기죠. 전체 하나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각 하나 다 틀렸죠. 이렇게 각각 하나 나오려면 앞에가 구획된 부분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구획된 부분이란 말은 구분 등기를 의미하니까요. 그런 내용으로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건설 임대주택 나왔죠. 이 말 나왔으면 어떤 말이 있었냐면 거주 5년 이 말이 있었을 때 2년 보유 갖춘 거예요. 밑에 줄 보니까 거주 5년 나왔죠. 그럼 2년 보유 갖췄습니다. 그리고 위에가 1주택 나왔죠. 그러면 1주택 2년 보유 갖췄으니까 끝말은 뭘로? 비과세. 비과세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1번 갑시다. 2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옳은 것. 자, 1번 국내 1주택. 자, 1주택 나왔죠.
그 옆에가 1세대가. 그러면 자 볼 때 1세대 나왔고요. 또 1주택 나왔죠. 그래서 뭐만 나오면 될까요? 2년 보유만 나오면 비과세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년 보유란 말은 없으나 해외 이주 나왔죠. 해외 이주 있으면 그때는 빨리 팔아야 돼요.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예요. 그런데 3년 되는 날 틀렸죠. 2년 내 양도 이렇게 나와줘야 비과세 됩니다. 1번 틀렸고요. 3년 되는 날이 아니라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는 뒤에서 복습 차원에서 이론적 이유로서 설명을 드리겠으나 여기다는 예습 차원으로서 미리 설명을 드려줄게요. 먼저 읽어드릴게요. 법원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 자, 여기에서 서류상으로서는 미등기죠. 그런데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법원 결정으로서 등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등기할 수가 없어요. 불가피한 사유니까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뒷말 보니까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맞는 문장으로서 답되고요. 3번 직장 변경이니까 근무상이죠. 그리고 뒤에서 6개월 거주 이랬으니까 2년 보유 갖추지 않았죠. 근무상, 치약상, 요양상 나왔으면 1년 거주란 말이 있었을 때 2년 보유 갖춘 거예요. 그럼 여기는 2년 보유 갖추지 않고 1주택 양도했죠. 자, 1주택은 갖추었으나 2년 보유 갖추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뭐였어요? 비과세 아니라 과세. 그런데 끝에서 비과세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0억. 그럼 여기에서 실지 거래가액이 9억 초과니까 고가주택.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 자,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이었다면 그때는 9억 초과분 과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장은 전부 비과세다 틀렸죠. 9억 초과분 과세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5번에 대한 내용은 농지 교환 분합인데 거기에서 숫자적 내용이 틀렸네요. 이 숫자적 내용 기억하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차액 금액이 가액 큰 편 농지의 4분의 1 이하였을 때에 비과세 되는 겁니다.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2번 갑시다. 2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 갑이 겸용주택을 7억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 오른 것. 자, 여기에서 물음표 옆 보니까 과세되는 건물 면적, 토지 면적을 구하라.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그러면서 자료를 보니까 주거 80, 주거 외 부분 120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겸용주택이죠. 겸용주택에 대해서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컸다면 전부 주택입니다. 하나 반대적으로서 주거 외가 크거나 같았다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주거 외인 상가가 크죠. 그러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서 그 주거 면적은 비과세, 상가 면적은 과세. 그래서 과세된 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상가 면적, 건물 면적 120 과세되죠. 과세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토지예요. 토지인데 부는 어디에 따라갈까요? 본에 따라가요. 그럼 이 토지 토지
800에 대한 내용이 과세되는 면적에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과세 면적에 따라가니까 자, 토지 면적 800에다가 과세되는 면적 비율을 곱하게 되면 과세되는 토지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과세되는 면적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율 계산인데 비율 계산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딱 맞아요. 여기 비율 앞에 있는 요 단어가 분자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모는 총이다. 이러면 비율 계산의 일반적 산식은 다 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채 비율 배웠죠? 비율 앞에가 부채니까 분자가 부채, 분모는요 총자산분의 부채, 이거 바로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이것만 하면 돼요. 비율 앞에 있는 단어가 분자다, 그리고 분모는 총이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외워진 거예요.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에서 분자가 과세 면적이죠. 과세 면적 몇이었습니까? 120 되죠? 120에 단위이고, 총은요, 건물 총은 80과 120 합치니까 200 되겠죠. 200분의 120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60%예요. 60%. 그러면 800에다가 60%를 곱하니까 이 토지 면적으로서 과세되는 것은요 480. 답은 거기에서 3번 됩니다. 거기 해설 보니까 아주 복잡하죠. 안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복잡하는데 요 해설들을 풀지 마세요. 이렇게 푸세요. 이게 더 편할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24번으로서 볼 때 양도세 비과세 해당되지 않는 것끼리 묶인 것, 기업 지적 제조사 법률에 의해서 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조정금, 자 감소죠. 감소로 받은 조정금은 비과세. 이를 통해 하나 더 기억할 것, 지적 공부상 면적이 증가되어 지급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요. 이번에 개정대책 했잖아요. 개정대책 했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갑시다. 농지 교환 분합 비과세. 그 다음에 디귿에서 거주자가 8년 이상 작용 농지에 대한 100% 감면입니다. 자, 비과세와 100% 감면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에 대한으로서 비과세는 본세뿐만 아니라 거기에 붙어져 있는 부가세까지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나 100% 감면되면 본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거기에 붙어 있는 부가세는 과세됩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등록면허세에 부가세 배운 적이 있죠. 등록면허세에 부가란 말은 붙인다는 얘기예요. 붙이는 세금으로서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액에 지방교육세 붙여,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에 농어촌 특별세 붙어요. 이 볼 때 여기에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였다면 등록면허세 과세하지 않고 지방교육세도 과세하지 않아요. 하나 감면이었다면 등록면허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감면세액에 붙는 농특세는요 과세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음으로써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의 차이점의 구별인데 그 구별에 대한 내용으로서 감면에 대한 내용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냥 과세하시면 돼요. 그럼 되겠죠? 그럼 여기 볼 때 디귿에 대한 내용은 100% 감면인데 그냥 과세합시다. 비과세 안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또 다시 니을에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였으니까 이거 어떨까요? 비과세.
아까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넷 중에 하나 그랬잖아요. 하나에 대한 내용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 또 하나는 농지의 교환 분합. 또 하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 또 하나는 지적 제조사에 의해서 공무상 면적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받은 조정금은 비과세.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됐으면 비과세. 넷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과세다 생각하시면 돼요. 100% 감면 이나마 과세다 생각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서 볼 때 농지의 대토 나오죠. 이 농지의 대토에 대한 내용도 100% 감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과세 해당되지 않는 것끼리 묶인 게 있으니까 디귿과 미음 될 것이고요. 25번 보세요. 25번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로서 볼 때 1세대 1주택의 특례 그리고 가로에 들어갈 순서 이거죠. 벌써 문제 깨끗하잖아요. 1세대 1주택 특례니까 2주택이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기록했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 내용으로서 볼 때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혼인함으로써 2주택 나왔죠. 몇 년 내에 팔까요? 5년 내. 먼저 양도주택 1주택. 거기서 가로는 5년 내에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몇 세 이상의 직계 존속. 그러면 아버지, 엄마잖아요. 대표적으로서 여기서 몇 세일까요? 60세. 그리고 또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렇겠죠? 어머님은 아버님보다도 일반적으로 나이가 낮잖아요. 물론 특수경우 빼놓고요. 물론 저희 어머님은 특수경우인데요. 넘어갑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일반적 경우로서는 아버님보다도 어머니 나이가 낮으니까 60세 미만 되겠죠. 60세 미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으로서 노모 봉양으로서 2주택 나왔으니까 몇 년 내에 팔까요? 10년 내.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에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서 숫자적 내용으로서 5년, 60, 10년에 대한 이유로서 답은 5번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문제인데 26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문제부터 수정해 놓고 풉시다. 2번에서 1세대 1주택 가로 빼고 연결해서 2년 보유 이상 경우 가로에서 조정지역 경우는 앞에다가 적으세요. 2년 보유 기간 중에 란 말 적으세요.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 경우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제 적었으면 문제 수정했으니까 문제 풉니다. 26번 1세대 1주택 옳은 것 문제 키 잡아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옳은 것. 자 1번에서 이혼 사망 등의 경우는 배우자 없는 경우는 1세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망, 이혼 나왔으면요. 그때는 예외적 내용으로서 1세대로 본다 가야죠. 보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2번 갑시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적용한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갔었으니까 비과세 맞죠. 그리고 이제 가로 갑시다. 두 번째 가로 갑시다. 조정지역이었으면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다. 맞죠? 두 번째 가로도 맞아요. 첫 번째 가로 갑시다.
1주택 해가지고 고가주택 포함이다 제외다. 자,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이 해당됐으면 9억 초과분 과세예요. 근데 끝말은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틀렸죠. 어떻게 나와야 맞냐면 고가주택 제외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그러므로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라 하면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이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내에 주택에 딸린 토지를 말한다로 나와주는데 여기에서 내용 틀렸네요. 도시적 내 아니면 도시지역 밖 이 말이 한계적으로서 주어져야 돼요. 근데 그 제한적 말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5배 이렇게만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도시적 내에서도 5배, 밖에서도 5배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와줘야 맞냐면 도시적 내 이 말이 적어져야 돼요. 그 내용으로서 4번도 틀렸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적어지면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에서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영업용이 아닌 건물로 사용. 어떨까요? 자, 영업용으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주거용이 아님으로써 끝말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 되는데 본다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거기에 쭉 가니까 분할 나왔죠. 분할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분할이니까 2주택이라는 얘기예요. 5번에 대한 내용도 맞네요. 분할 나왔으니까 끝말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고요. 답은 5번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28번 풀게요. 문제상 지문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풀어줍니다. 1세대 1주택 뒤에서 틀린 것 그리고 가로에가 조정지역 내에 있는 것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알죠? 조정지역 이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번에 나왔으니까 이제 봅시다.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그 밑에 줄에서 일시적 2주택 나오죠. 이게 일시적 2주택이라는 말은 꼭 문장에서 주어져요. 주어지니까 그 일시적 2주택이라는 단어를 근간으로 잡고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그 숫자적 내용으로서 밑에 줄에서 1년이 지난 후 있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줄에서 3년 내 정전주택, 양도 경우 1주택 됩니다. 이 내용은 조정지역이 아니었을 때 맞아요.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있다면 그때는 2년 내 정전주택, 양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상에서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3년 내가 아니라 2년 내에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요 꼭 포인트를 잡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가라는 내용의 문제 키 잡고요. 그리고 포인트 잡고 풀면은 금방 풀어져요. 2번 갑시다. 상속주택 나왔죠. 그리고 가로 빼고 연결해 보니까 일반주택.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나왔죠. 그럼 어느 걸 먼저 팔까요? 일반주택. 뒤로 가보니까 일반주택 양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1주택으로 본다로 가야죠. 맞고요. 3번 갑시다. 3번에서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그러면 노모봉양이죠. 노모봉양으로서 2주택 나왔어요. 몇 년 내에 판다? 10년 내. 먼저 양도주택이 있으니까 1주택. 4번 갑시다.
4번에서 고개를 쭉 가니까 나온 말이 수도권 박주택과 일반주택, 그러니까 지방주택과 일반주택 나왔죠.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지방주택을 남겨라 라는 이유로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지방주택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파는 것은 뭘 먼저 팔까요? 일반주택. 뒤로 쭉 가봅시다. 일반주택을 3년 내에 양도했죠. 그랬으니까 1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혼인함으로써 2주택 나왔죠. 이랬으면 몇 년 내에 판다? 5년 내. 뒤에서 보니까 5년 내 먼저 양도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1주택으로 본다 라는 이유로서 맞는 문장입니다. 답은 거기에서 1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도 문제에 대한 내용은 한 문장으로서 석 줄, 넉 줄입니다. 그래서 빨리 포인트를 잡고 풀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알려줬잖아요. 문제 푸는 요령은요, 세법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고 문장 쭉 가볼 때 은자가 있으면요, 은자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예요. 문제 키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은자가 없다, 은자, 는자가 없다면 여기 맞춤표 앞에 있는 게 문제 키예요. 이런 이유로서 문제 키 잡아내고 포인트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는 풀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29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합시다.